자, 예비죄입니다. 먼저 28조를 보면 음모 예비 행위가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제가 전 시간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원칙적 처벌이 아니라 예외적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지문도 특별 규정이 있을 때 벌하는 거예요. 특별 조항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문에서는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예비 음모가 되는 것인데, 즉 착수로 나가게 되면 그때 미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착수로 인해서 예비 음모와 미수가 구별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의 보시면 예비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준비 행위를 말하고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이 판례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면, 자, 첫 번째 음모라 하는 것은, 자, 그 밑에 줄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한다. 밑줄 그으시고 X.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총을 훔쳐 저녁 후에 한탕하자 세모. 이거 뭐죠? 위에 나와 있는 범죄 결심을 외부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음모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음모죄가 될 것이냐? 자, 특정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동그라미 1번.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 동그라미 2번. 이 1번과 2번을 모두 구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음모죄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한탕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음모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은행을 털 건데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갔을 때 음모죄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한탕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음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비와 음모와의 구별 나와 있죠. 형법에는 예비와 음모를 항상 함께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28조도 그렇지만 닥치게 가면 예비 음모죄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비 음모는 항상 같이 다녀요. 음모만 있고 예비만 있는 것은 형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특별법을 가보게 되면 예비죄만을 처벌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 실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학설과 판례가 갈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판례를 체크하시고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음모죄는 예비에 선행한다. 이 앞선자입니다. 앞선자. 즉 음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비가 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음모가 예비보다 시간적으로 빠르다. 이런 빠르다. 됐습니까? 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위원에게 도항비로 1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었다. 약속에다 동그라미 펴보시고, 이걸 뭐로 봤어요? 음모라고 봤어요. 음모라고 보았는데 예비 단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음모가 예비보다 시간적으로 빠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세 번째는 예비죄의 법적 성격을 볼게요. 여기서 독립범죄설이 있고 발현 형태설이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발현 형태설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 61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예가 있죠. 자, A가 범죄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 범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칼 한 자를 샀죠. 예비 단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서 칼을 겨눴죠. 실행의 착수입니다. 그리고 찔러 죽였죠. 기수가 됐습니다. 근데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이 각각이 범죄 결심, 예비, 착수, 미수 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범죄 결심 자체로도 독립적이고 예비 자체로도 독립적이고 착수 자체만으로 독립적이다. 그쵸? 근데 범죄 결심 자체만 갖고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가 될 것이지만 예비죄 플러스 미수 플러스 기수가 되는 것이고 세 가지는 모두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 그런데 우리가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을 때는 살인죄 하나만 되는 것이지. 그쵸? 뭐 살인 예비 플러스 미수 플러스 기수 죄가 세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 독립범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범죄 결심 단계에서 범죄 결심했죠. 그리고 예비 단계 나아갔죠. 미수 단계 나아갔죠.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거쳐서 나갑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기수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죄 기수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자, 범죄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 기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쳤다가 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냥 미수죄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자, 범죄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쵸? 나아갔는데 착수 자체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칼 한 자루만 사는데 그치고 말았단 말이죠. 이건 뭐가 됩니까? 그냥 예비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예, 이 범죄 결심에서 예비로, 예비에서 미수로, 미수에서 기수로 나아가기 위한 발현 형태설이다.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통설과 판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면 살인죄 기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죄가 세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만 발현 형태설은 살인죄 기수 하나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판례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 원칙에 합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독립에다 밑줄 그시고 X.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하, 독립범죄설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 됐죠? 그리고 이 발현 형태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가 미수로, 미수가 기수로, 그래서 기수 하나만 된다는 것은 저 뒤에 죄수론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 504, 504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나중에 504페이지 갈 때 제가 거기서 그 판례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예비죄의 자체에 대해서 실행행위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당연히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이 각각 모두 다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발현 형태설 같은 경우도 예비죄 자체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인정해 줄 수 있죠. 왜요? 보세요. 이 마지막 사례 보세요. 범죄 결심을 했죠. 칼 한 자를 사다가 여기서 적발됐잖아요. 그리고 착수 단계를 못 나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발됐다고 했을 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살인 예비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자체에 대해서 뭐를 인정해 준다?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학설과 판례라는 거예요. 즉 발현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와보시게 되면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인정이 돼요. 발현 형태설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우리 다수를 판례는 그나마 긍정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당연히 긍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가볼게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 이 그림이죠? 자, 보세요. A가 B를 죽이려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살인고의죠. 살인고의를 갖고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 단계에 그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의범이죠. 고의범. 자, A가 살인죄의 고의로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비죄는 뭐다?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과실범은 안 돼요. 근데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의예요? 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해요. 이 사람이 시장에 사람을 죽이러 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 B를 죽일 목적으로 칼 한 자를 산 거예요.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 간 것은 B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칼 한 자를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의라고 하는 것은 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비죄는 100% 뭐다? 목적범이라는 거예요. 목적범. 목적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그렇죠? 기본 범죄가 뭔데 이 사례에서는요. 살인이죠. 살인. 살인이라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칼 한 자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100% 고의범이고 100% 목적범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문 자체에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예비를 말하는 것이지 타인 예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 기본 개념 설명할 때 목적범은요 100%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 그랬죠? 그쵸? 미필적이면 족합니다. 확정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뭐다? 시장에서 칼 한 잔을 사는 거죠. 외부적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착수로 나가면 안 돼요. 착수로 나가게 되면 그 미수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것. 이때 외부적 준비 행위라는 것은 인적, 물적 다 포함하고요. 자기 예비 위에서 자기 예비 된다 그랬죠? 자기 예비 되는데 타인 예비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 한 자를 사서 비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야 되겠죠? 불가능하다는 불능 예비는 예비가 아닌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한번 갑니다. 첫 번째 주관적 요건 고의다. 그쵸? 의 보시게 되면 고의 동그라미, 고의범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과실 밑줄 X, 과실범 밑줄 X는 예비가 될 수가 없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예비 고의를 말한다. 실행 고의가 아니고 예비 고의입니다. 예비 그 자체에 대한 고의, 준비행위 그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한다. 그쵸?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별표죠. 자,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예비죄는 목적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범할 목적 외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는 무슨 고의를 말한다고요?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 그 자체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예비죄의 고의설이다. 이런 말이 됐고, 그 다음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 그것이 있다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준비행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갑과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정 등을 공용하였고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했다. 자, 을을 죽여라. 내가 5억 줄 테니까 죽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뒤에서 배울 텐데 병정 등을 고용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일단 필기부터 할까요? 가로 열고 이것을 인적 예비라고 합니다. 물적 예비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는 것은 물적 예비잖아요.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사는 것은 뭐다? 인적 예비다.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에 예비죄가 된다 그랬죠. 자, 2번 볼게요. 자, 예비죄는 100% 뭐다? 목적범이다. 그랬고 목적은요. 미필적인 인식이면 족하다라고 그랬죠. 밑에 팔라 봅니다. 자, 내란 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이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한다. 엄격 밑줄 그시고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형소법에서 나와요. 형소법 증거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그러면 틀려요. 밑줄 그시고 X. 뭐 오면 된다? 빨간색으로 미필적 동그라미면 된다. 됐죠? 다음 두 번째 객관적 요건입니다. 외부적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그랬죠? 종류 볼게요. 물적 예비, 인적 예비 그쵸? 여기다 하세요. 옆에다가 물적 동그라미, 밑에 인적 동그라미 이 두 가지 전부 다 예비가 됩니다. 그래서 범행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작물 처분할 사람을 확보해 둔다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든지 그쵸? 앞에 것처럼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적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예비만 말하지 타인 예비가 아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 가능을 뭐라 그래요? 가능 예비죠. 가능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불능 밑줄 그시고 X는 예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것 그랬습니다. 착수로 나가게 되면 그 미수단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판례 봅니다. 판례 몇 개 안 돼요. 자, 강도의 공할 흉기를 휴대하고 빨간색으로 통행인의 출현을 대기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강도 예비가 됩니다. 통행인이에요. 통행 아무나 지나가라 이거예요. 돈 있는 놈 아무나 지나가라. 난 돈만 뺏으면 되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예비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필름 원판 동그라미, 인화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예비 단계가 돼. 예비 단계, 준비 단계는 예비 단계. 통화죄는 예비인물 처벌합니다. 통화죄는 예비인물 처벌하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근데 이것은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다시 한번 뒤에 나올 겁니다. 장애미수 쪽에서
착수가 됐는지 안 되는지 해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착수는 안 되고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쳐보시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밑에 사전 심사서를 미리 받아두었다. 미리란 말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준비행위 예비죄를 인정했죠. 자, 회합 예비가 뭐죠? 회합이라는 것이 미팅이잖아요. 그쵸? 미팅이죠. 그래서 예비 회담을 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고 하는 것은 회합, 미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보니까 출발해야 한 것은 예비죄로 보았어요. 그리고 밑에 탈출 예비죠. 탈출하기 위한 예비가 되는 것은 그 외에 방북 신청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 군사적 기밀로 설치 간첩죄 일종이잖아요. 간첩죄 일종에서 편면적으로 취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군사적 기밀 설치의 예비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간첩죄라고 하는 것은 적국과의 의사 연락이 있을 때 간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의사 연락이 없잖아요. 의사 연락이 없이 편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한다면 기순들지 않고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죄다. 이런 말이죠. 자세한 것은 간첩죄할 때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팔로 볼게요. 살인에 공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세모 치시고. 그러면 예비죄가 안 돼요. 이 판례 체크하시고요. 쭉 올라가서 1번 판례 체크하세요. 자, 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재산죄잖아요. 이것은 재산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나가라는 거예요. 통행인 아무나 지나가라. 그래서 골목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강도 예비가 되는 것인데 이 살인죄는 재산죄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속적 법익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침해범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확정되지 않았고 막연히 칼만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 예비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2번 묶어보세요. 아주 옛날 판례인데 이것도 경찰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간첩이 살해 대상 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결정되지 않았다면 세모 쳐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 예비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은 강론에서 중요한 판례인데요. 강도 예비 음모죄가 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 음모죄는 목적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여기서는 기본 범죄가 강도니까 강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준강도할 목적은 강도 예비 음모죄가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예요. 절도. 강도가 아니고 절도예요. 근데 강도죄의 주체는 강도 예비 음모죄의 주체는 강도잖아요. 그렇죠? 절도하고 강도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강도할 목적 속에 준강도할 목적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집어넣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건 강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요. 일단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4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방적 세무 쳐보세요. 일방적으로 조청용 간부에게 집설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제일교포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다. 근데 검거됐는데요. 이때 이 금품을 제공한 자의 의사는 불확실하고 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단계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뭐다? 금품수수죄의 예비죄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수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주고 받는다는 것은 의사 연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한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은 뭐다? 의사 연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만 갖고서는 예비죄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처벌을 갑니다. 자, 예비죄는 원칙식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안에 처벌되는 것인데 여기서 뭐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그 중에서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맨 앞에서 죄형법정주의 할 때 나오는 판례인데요. 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동법 5조 1항의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돼 있죠.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이 있는데 조문이 있다고 다 조문이 아니에요.
조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문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처벌한다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죄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고 형량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 뭐 징역인지 사형인지 무기인지 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막연하게 처벌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 형에 관하여 따로 정해놔야 되거든요. 따로 규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것인데 이걸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면 이건 제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뭐다? 결국은 위배임무를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애당초 무효인 법률 조항이죠.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밑에도 같은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 형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것인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죄형 법정주의가 말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범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고 미수로도 처벌할 수가 없고 어떤 거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관련 문제 볼게요. 자 관련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공범을 봅니다. 공범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공동정범도 있고 그 밑에 교사범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종범도 있어요. 종범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범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자,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가 B를 죽이려고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럼 A는 살인 예비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A가 혼자 칼을 구입할 수도 있고 누군가랑 친구랑 같이 가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친구랑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비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둘이 같이 가서 칼을 산다는 거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체포가 됐을 때 그 둘은 뭐가 됩니까? 이 둘은 뭐가 된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이건 뒤에 판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비죄의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이거는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인데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1번 그림이죠. 그쵸? 아직 여러분들이 교사를 안 배웠습니다. 그쵸?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A가 있어요. A가 교사범입니다. A가 C를 죽이려고 합니다. C를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하 B한테 야, 저 새끼 말이지 요즘 말이지 시간빵 떨고 있어. 아 눈꼴 사나워 죽겠네. 야, 저 새끼 좀 죽여버리라. 이렇게 살인죄를 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예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착한 B가 나쁜 B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심이 없는 자에게 범죄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교사라고 해요. 이때 B를 뭐라 그래요? 교사를 당한 사람이다. 피교사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범이죠, 정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찔러 죽이면 되는 것인데 칼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칼을 구입을 하다가 여기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B는 무슨 죄가 돼요? B는 왜 똑같잖아요. 여기서 봐봐요. A가 시장에서 칼을 구입하다가 체포가 되면 A는 살인 예비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가 시장에서 칼을 구입하다가 경찰에서 체포가 되었을 때 B는 살인 예비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무슨 죄가 돼요? A는 무슨 죄가 되냐 이런 말이. A 죄책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1조 2항이라고 하는 명문조항이 있어요. 31조 2항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예비죄의 교사범이 될 수가 있을까? 밑에 이가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살인을 교사하여 을이 승낙했다고요. 그래서 을이 승낙을 해서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가 거기서 잡혔다고요. 그 착수에 못 나갔어요. 칼 한 자를 사다가 거기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갑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1조 2항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다고요. 법조문. 그 법조문에 따라서 둘 다 예비음모죄로 처벌돼요. 그때 가서 배운다고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여기 2번에 나와 있죠. 교사받은 자가 승낙만 하고 착수에 이르지 아니했다고요. 그랬을 때는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상 명문조항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종범을 배울 거잖아요. 종범. 종범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사안은 비슷해요. 자, 먼저 B라는 사람이 C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살인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이를 알고 이를 방조해요. 이 살인하겠다는 그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하죠. 그래서 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뭐 칼을 뭐 빌려준다든지, 뭐 어떻게 뭐 등등등등 해서 이 범죄인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A는 방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초보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지금 교사 방조 의미를 잘 모를 텐데 일단 이렇거니 생각하시고 그때 나중에 교사 방조범 할 때 자세히 설명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B가 먼저 살인하겠다고 결심을 가졌어요. 이때 A가 자금을 대여해서 보다 살인하기를 보다 쉽게 용이하게 하죠. 이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받았죠. A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칼을 구입을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서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때 B는 무슨 죄가 돼요? B는 살인 예비죄가 되죠. 위에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때 A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A 죄책은 뭐냐고요? A 죄책은. 자,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31조 2항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명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A라는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에 조문이 없어요. 31조 2항 같은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설이 대립하는 거죠. 학설이 나와야 되는데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게 있고 종속성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공범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다수설 판례는 종속성설을 취해요. 독립성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이 종속성설이 무슨 견해라는 얘기? 이 종속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이겁니다. 자, 지금 A가 공범이잖아요. 즉 A가 교사범이나 방조범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퉁쳐가지고 공범이라 그래. 협의 공범. 그래서 A가 B한테 교사나 방조 행위를 했어요. 방조 행위를 해서 이 피방조범, 피교사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갔을 때, 즉 칼을 쳐들었죠. 이 칼을 쳐드는 것이 실행에 착수잖아요. 착수해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A라는 공범이 이 착수에 종속을 하여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종속이란 말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B가 착수해 나갔을 때 A가 그 착수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요. 뒤따라가서 성립을 한다고요. 반대로 해석해볼까? 착수에 안 나가면요. B가 착수에 안 나가면 A는 종속해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B가 비로소 착수에 나갔을 때 A가 종속하여 성립한다. 이것을 공범 종속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B가 C를 죽여버리려고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 작발됐죠. 그럼 B는 착수에 나갔어 안 나갔어요? 착수에 안 나갔잖아요. 살인죄의 착수에 안 나갔죠. 그러면 A가 뒤따라가서 종속하여 성립해야 안 해요. 종속하여 성립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예비죄의 공범이 가능하냐? 얘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정법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견해가 대립하게 되는 것인데 독립성설을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뭘 공부한다? 종속성설을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정설 2번 체크하시고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착수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정범이 착수에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기 때문에 뭐다? 예비죄 종범이라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의미를 잘 봐두셔야 돼요. 예비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앞에 예비라는 것은 착수가 없는 말이고 뒤에 종범이라는 것은 착수가 있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앞에 건 착수가 없고 뒤에 착수가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간단합니다. 우리 판례는 예비죄 종범이란 말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많이 써놨든 간에
예비지 종범이 인정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말 나오죠.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이 착수에 있음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설명드렸던 공범 종속성설이다 이런 말. 됐어요? 자, 그런데 정범이 착수에 나가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쳤대요. 예비 단계. 그랬을 때는 뭐밖에 안 돼요? 예비죄 공동정범밖에 안 돼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요. 둘이 같이 시장에서 칼을 사러 가는 것, 칼을 사다가 적발된 것은 예비 자체에 대한 공동정범은 가능하다고요. 여기 가능하다고요. 그렇지만 이를 종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비죄의 종범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여기 나와있지. 예비죄의 종범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앞에 예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방조는 종속성사에 따랐을 때 착수가 있는 말이고. 됐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가 무지 중요하다.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50번 100번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이 노트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세요. 예비죄의 종범이란 말은 판례의 법리에 따랐을 때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앞에 예비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종범은 착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자, 뒤에서 또 배울 텐데 예비죄의 중지범이다. 중지범이라는 것은 중지미수를 말해요.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착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비는 착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비죄의 중지범이라는 것도 우리 법리상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죄의 종범 무조건 틀려요. 예비죄의 중지범 무조건 틀려요. 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 나왔다? 무조건 틀려요. 그런데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제가 말씀드렸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예비죄의 교사범이라는 것은 31조 2항이라고 하는 특별조항 때문에 그 둘 다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한다고요. 어쨌든 시험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다시 오시고 자, 그 다음 예비죄의 미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비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미수는 착수가 있는 말인데 이런 말 자체는 개념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죄 죄에서는 뭐 하나만 나와 있고 보충관계, 발현 형태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도표가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전 시간에서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는 도표하고 지금 배우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처벌조항 이 도표가 무지 중요한 것인데 총론만 배우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강론 한 바퀴를 쭉 돌고 와서 그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간단히만 볼게요. 두 가지 묶으시고요. 살인죄하고 존속살해죄는 위계위력 살인죄 이 세 가지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강론 가서 합니다. 그런데 요 감경에 해당하는 영아살해죄하고 촉탁승낙은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약해요. 요것을 세모친 것을 감경적 구속요건이라 하는 것인데 요것은 뭐다? 예비음모가 없어요. 그리고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 같은 경우에 예비음모 처벌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죄 중에서 유일하게 강도죄가 예비음모가 있어요. 강간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 법에게서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살인죄하고 약취, 인신매매죄하고 강도죄가 전부 다예요. 그 다음 사회적 법으로 가게 되면 방화죄가 있죠. 방화죄.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기억나시나요? 164, 165, 166조 1항. 그쵸? 요 세 가지는 뭐다? 요 세 가지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그 밑에 세 가지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것은 강론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려요. 그 다음 가스 있죠. 가스. 이 가스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가스는 있다. 왜요? 가스가 잘못되면 여러분 엄청 피해를 봐요.
아파트 대단지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수천만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형법 개입이 빨라요. 형법 개입이 빠르다 예비음모가 있다 이런 말이. 방화제가 이렇다 그랬죠.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 기차가 나오죠. 기차하고 선박. 기차나 선박에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죠. 대규모의 사상피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법 개입이 빨라요. 그래서 이 기차하고 이 선박 나와 있는 것은 예비음모가 있는데 그냥 일반 교통방에는 사람이 몇 명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음모가 없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음용수 수도죠. 음용수하고 수도. 먹는 물, 그 다음에 수도 있죠. 내가 독극물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나 죽나? 수천만이 죽어요. 그쵸? 팔당댐에다가 독극물 한번 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명이, 수천만 명이.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 사상피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법 개입이 빨라요. 다시 한번 가스 전기, 기차 선박, 그 다음에 수도, 음용수 이런 것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법 개입이 빠르다. 그 다음 강론 배우신 분들 통화나 유가증권 인지우표 그쵸? 요거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위조변조죄 같은 경우에만 국한해서 예비음모가 있어요. 위조변조죄가 아닌 것은 예비음모가 없고 이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격모형까지도 예비음모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위조, 변조, 자격모형을 유형위조라 해요. 유형위조. 문서책 할 때 유형위조인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근데 허위작성 같은 경우에는 없고 다 강론 가면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나 유가증권은 있는데 문서하고 인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없어요. 강론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국가작법으로 오게 되면 사전죄죠. 사전죄. 전쟁하는 거. 사사로운 전쟁하는 거예요. 사사로울 사자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것도 대규모 사상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법 개입이 빨라서 예비음모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도주를 도와주는 죄, 원조죄 있죠. 원조죄. 이 두 가지는 예비음모가 있고 그냥 단순히 도주하는 죄라든지 중립명령 위반죄 이건 예비음모가 없는데 왜 적어놨을게? 출제가 됐으니까 적어놨죠.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예비음모를 모두 다 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예비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법에게 되어 있고 사회적 법에게 되어 있고 국가적 법에게 되어 있고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비음모 선동을 처벌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폭발물 사용죄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죠. 예비, 음모, 선동. 이 유일무이해요. 각주 참조하시고요. 이 선전이 들어오게 되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래서 국가적 법에 의한 이 선전죄가 있어요.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 선동, 선전이 다 있죠. 내란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란죄하고 내란 목적 살인죄가 포함되고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 외환유치죄, 여적죄 등등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만 봐서 모릅니다. 강론책 가서 한 바퀴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외환죄 중에서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에는 없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각주 참조하세요. 각주 참조하시면 돼요. 다 기출된 적을 모아놓은 것들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수범 특례 조항이 나와 있는데 필요적 감면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참고 받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참고이고요. 왼쪽에 있는 처벌 조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